2018년 10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월드 리포트입니다.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12사도 일원들이 교회의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현지 언어로 말씀합니다. 유대감 강화로 교회 지도자들이 전미 유색인 지위양상협회 대표들과 만나 공통된 관심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먼저 러셀엠 넬슨 회장님이 전 세계의 후기 성도들과 교회의 우호적인 인물들을 만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7대 회장인 러셀엠 넬슨 회장은 지난 봄 아내 웬디와 함께 11일 일정의 지구촌 성역을 시작하면서 세계 대륙에 있는 8개 도시를 방문하여 수천 명의 충실한 성도를 만나고 성역을 베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그들은 서로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넬슨 회장은 또한 12사도 제프리 R 홀랜드 장로와 그의 아내 패트리샤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교회 회장이자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선지자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넬슨 회장은 4월 12일 첫 번째 방문지인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 예배당에서 후기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이는 대변자의 지지 발언이 필요할 때 우리를 위해 말씀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장 특별한 경험입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기쁩니다. 홀런드 장로와 함께하는 여정 중 이틀 뒤 넬슨 회장은 성지에 위치한 브리감용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에서 후기 성도들과 교회의 우호적인 인물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많은 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이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의 세계 순회 방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아프리카와 케냐의 나이로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홀런드 장로는 1년 전 발표된 나이로비 성전의 건축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후기 성도로서 여러분의 존재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을 하늘과 땅에 전하는 증명서입니다. 넬슨 회장은 아프리카 남부로 더 내려가 짐바브웨의 하라레로 여행하여 수천 명의 후기 성도와 만났습니다. 또한 시간을 내어 성전이 건립될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넬슨 회장은 짐바브웨를 떠나 5번째 방문지인 인도 벵갈루루에 도착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성전은 인구 10억 명이 넘는 인도에 세워질 최초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곳 인도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구촌 성역 일주일 만에 넬슨 회장은 태국 방콕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남동아시아의 이 도시에 성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4월 21일 중국, 필리핀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천 명의 기록적인 인파가 홍콩에 모여 넬슨 회장과 홀런드 장로를 만났습니다. 넬슨 회장은 태평양을 동쪽으로 가로질러 지구촌 성역의 종착지인 오아우 섬의 브리검령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이르렀습니다. 시차 적응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넬슨 회장은 줄곧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국적을 대표하며 이 섬을 본거지로 삼고 있는 후기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전할 메시지는 다른 분들에게 전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넬슨 회장님 내외와 동행할 수 있었음에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 라이에서 항상 주님의 영을 느낍니다.
저는 러셀 메리온 넬슨 회장님이 오늘날 지상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을 세계 모든 나라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넬슨 회장이 성역을 행한 모든 지역 가운데 워싱턴 시애틀에서 보낸 시간이 어쩌면 가장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94세인 선지자는 9월 15일에 메이저리그 야구장 세이프코 필드에서 개최된 특별 야외 영적 모임에서 말씀했습니다. 야구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태평양 북서부 교회 역사상 유사한 종류 중 가장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나아가는 동안에 또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기대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는 유혹을 비롯하여 이곳 지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택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시애틀을 떠난 넬슨 회장과 아이어링 회장은 북쪽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로 건너가 랭글리 이벤트 센터에 모인 수많은 청중에게 교회 봉사 활동의 이면에 있는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명칭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간략한 성명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캐나다 후기 성도들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넬슨 회장은 교회의 공식적인 이름을 명확히 전하며 그곳 교회 회원들의 인식을 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사용되었던 이러한 오류들은 마땅히 정정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상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2만 명의 청녀와 청남 및 지도자들이 이 모임을 위해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이 일을 행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도록 권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첫 번째 권유는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 금식 기간을 가져봄으로써 소셜미디어 의존성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여 주님께 드리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두드러지고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제1회장단 제2보자 헨리 아이어링 회장은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게리 W. 공 장로와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가 12사도 정원에 속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부름받은 두 분은 토마스 S. 몬슨 회장과 로버트 D. 헬즈 장로의 서거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채운 압도적인 느낌으로 저는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졌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특권이며 봉사하면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넬슨 회장은 교회의 별도 프로그램이었던 가정복음 교육과 가정 방문 교육이 성역으로 변경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역이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사항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위대하고 영웅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봉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신권 총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은 와드 또는 지부 대제사 그룹과 장로 정원회가 이제 하나의 장로 정원회로 통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들의 역량과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5월에 전미 유색인지위 향상협회 NAACP 협회 지도자들이 협력 봉사 사업을 펼쳤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모임을 통해 교육 및 인도주의 봉사와 같은 분야에서
각각의 회원들과 다른 이들과 함께 봉사하며 더불어 전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그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고 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 내에서 조화와 예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협력자와 함께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109차 연례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교회와 NAACP의 협력 관계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7월에 개최된 협회의 제109차 연례대회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70인 총관리 여건인 제겐 제라드 장로는 대회에서 말씀하도록 초대받은 첫 번째 후기 성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미유색인 지위 향상협회와 그 지도자들의 친구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단체의 부의장은 대회에서 NAACP 지도자들이 올해 초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가졌던 만남에 대해 느낀 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과거를 인정하며 공동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전진하려는 소망을 지닌 채 그 역사적인 모임을 마쳤습니다. 6월 초에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이 신권 축복과 성전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1978년의 계시를 기념하는 가운데 컨퍼런스 센터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흑인 회원들과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통해 주요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40년 전인 1978년 6월 1일에 태초부터 약속되었던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회복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에 잊을 수 없는 그 성명은 제 기억 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가 신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어떤 무리의 하나님 자녀에게도 편견의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신성한 요구입니다. 편견의 짐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평화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함께 올바로 걷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도 한 분이 나부의 신성한 부지에서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일리노이주 나부의 미시시피 강변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배경으로 모든 후기 성도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방송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교회에서 이번 주에 발행한 신간인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발간을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포괄적인 역사를 발간한 것은 교회가 조직된 이후로 근 200년 동안 단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사도인 쿠엔틴 L 쿡 장로가 교회 역사가들과 함께 교회 역사 주제에 관하여 질문한 전 세계의 청년 성인 청중과 더불어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데릭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셉이 금판을 번역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로지 계시였나요?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번역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림과 둠밋 그리고 선견자의 돌 모두를 사용했습니다.
번역하면서 겪은 경험은 성스러우며 아주 개인적이므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몰몬경의 내용입니다. 몰몬경은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잘 해낸다면 몰몬경 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과 이야기를 찾기 위해 교회사를 검색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상에는 우리 역사에 관한 많은 토론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토론의 대부분은 빗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논쟁을 양산합니다. 따라서 정보 출처에 이모티콘과 느낌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십시오. 케이트와 저처럼 교회 역사를 저술하는 사람들은 솔직하고 정확하며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상관없이 기운을 내십시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 가득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열의와 온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에 모인 청중에 관해 어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본 오사카의 청소년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 행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송도 교회의 사도 중 한 분이 방문합니다. 또한 이분은 일본어로 말씀합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와 그의 아내 레사는 70인 정원회의 가지히코 야마시다 장로와 그의 아내 타즈코와 함께 실시간 대화 특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 모임은 일본 전역에 있는 교회 청소년 회원들에게 일본어로 방송되었습니다. 이 실시간 대화 모임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결혼, 기술, 균형 잡힌 시간 관리와 같은 주제에 관해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충만한 하늘 아버지시며 그분은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일본어로 일본 성도들 특히 이 특별한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일본의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몇몇 여성 지도자들은 미국의 심장부로 알려진 중서부주 4곳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현지 회원들에게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교회 인도주의 단체 책임자이자 본부 상호부조회장단 보좌인 쉐런 유뱅크 자매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진 스토터드 시장을 만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여성들의 단체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오마하의 대규모 난민을 위해 구호품을 제공하는 일에서 네브래스카 루터교 가족봉사단체와 협력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더 많이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동시에 본부 청년 회장단의 베키 크레이븐 자매는 캔사스주 위치타에서, 본부 초등회 회장단 리사 하크네스 자매는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티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생명을 끊으려 했던 시점을 짐작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자살 예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후기 성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보이도록 격려하는 희망을 주는 일련의 영상물을 공개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치유란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그 어려움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자살은 죄이며 자살을 범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된다는 오래된 종교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이들 개인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으며 자살은 그들을 규정짓는 영원한 특성이 될 수 없음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사망과 생존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12사도 정원의 데일지 렐런드 장로와 교회본부 청년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캐럴 F 맥콘 기자매는 자신의 통찰을 나누며 이러한 문제의 당면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서든 자해를 고려했거나 목숨을 버릴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그 개인에게 사랑을 표현하도록 도울 주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거기 있으며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이제 이 영상물들을 suicide.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입니다. 태버네클 합창단은 여름 순회 공연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향했으며 그 이후로도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과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서부 연안을 따라 7개 도시에서 여름 공연을 펼쳤습니다. 6월 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열린 3개의 공연 중 하나였던 로노트 파크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공연 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합창단으로 알려진 365명의 자원봉사 합창단원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전례 없는 지난 10월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순회 공연을 하면서 염두에 두는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쁨과 위안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간의 여행 후에 시애틀에 도착한 합창단은 감사해야 하는 청중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북부 필리핀에는 시속 150마일의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망크엇이 닥쳤습니다. 이 태풍은 2018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 태풍이 되어서 홍콩에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즉시 피해 복구 및 음식과 생필품들을 배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는 파괴적인 바람이 불고 엄청난 홍수를 일으킨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캐롤라이나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물이 충분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은 4피트가 넘었고 이 시점에선 집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후기성도 자원봉사자 군인은 피해 복구와 음식 및 생필품을 나누는 것을 도왔습니다. 물론 우리 와드 가족들이 함께 오지만 스테이크 가족들과 이웃들도 함께 옵니다. 여기에 와서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 소방서를 돕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전체가 우리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울 겁니다. 매년 교회의 인도주의 손길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난 복구를 위해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물품들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전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후기성도 자원봉사자는 음식과 물을 배부하고 봉사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을 제공합니다. 제휴회장단의 델린 H. 옥수 회장님은 피해 지역에 방문하셔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7개의 성전이 더 건립될 예정임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개조가 공학 기술 및 내구성 있는 설계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전이 전 세계에 발표됩니다. 우리는 늘어나는 교회 회원들 더 가까이에 성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7개의 성전이 더 건립될 예정임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곳 중 라틴 아메리카를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아르헨티나 북쪽 지역으로 아르헨티나 살타 성전이 건립될 장소입니다. 이 나라에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후기 성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인 동반구에 있는 인도 벵갈루루로 갑니다.
종교적 신념과 역사가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도시에 성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인도의 첫 번째 후기성도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인도양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중미로 가면 니카라과 마나과 성전이 세워질 나라의 도시에 당도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인근 나라로 자주 여행했던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후기 성도가 있는 나라인 니카라과의 첫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태평양을 가로질러 필리핀으로 갑니다. 교회는 이 나라의 5번째 성전을 건립할 것입니다. 카가얀데오로는 필리핀에서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나라 전역에서 75만 명의 후기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로 향해서 솔트레이크시티 북쪽에 있는 유타 레이튼 성전이 건립될 예정인 서부 산악지대로 갑니다. 레이튼 성전은 유타주의 19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유타주에는 210만 명의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연안으로 방향을 돌려 버지니아주의 주도인 리치몬드로 갑니다. 리치몬드에 세워질 성전은 10만 명에 달하는 후기 성도들이 거주하는 버지니아주의 첫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대서양과 유럽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갑니다. 교회는 이 유서 깊은 국가에 성전을 건립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첫 번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도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에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라드 회장이 텍사스 휴스턴 성전을 재헌납했습니다. 의식봉사자, 자원봉사자 및 충실한 텍사스 지역 교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2017년 8월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끔찍한 영향과 홍수 이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의 아래층을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5월 20일 일요일 제1회장단의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유타 조던 리버 성전을 재헌납했습니다. 재헌납 식전 행사로 약 17,000명에 이르는 청소년과 교회 지도자들이 초기 몰몬 개척자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치른 희생을 상징적으로 인식하고 준비하려는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 보였던 것을 기리기 위해 비가 내리는 토요일에 그 지역의 여러 예배당으로부터 최장 9.6km를 걸어서 조던 리버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조던 리버 성전은 광범위한 내부 수리와 기반 시설 개설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문을 닫았었습니다. 예전의 메사 성전은 20세기 성전 건축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한번 수리된 적이 있었지만 올 5월에 내외부 수리를 위해 폐쇄되었습니다. 예전의 메사 성전 작업은 약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완료되면 새로운 방문자 센터가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영국 의회 의원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예비 선교사들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부름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여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여성 지도자들은 6월에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어린이 정의센터를 방문하여 아동학대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도울 목적으로 $50,000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 회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매일매일 다루는 훌륭한 기관들을 돕고 싶습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런던에 가서 영국 상하원 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신자와 불신자를 위한 종교적 자유의 방대한 이익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통치를 증진하고 정직, 연민,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과 같은 시민적 덕성을 높인다고 연설했습니다. 12사도 정원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후기 성도 자선 책임자 쉐론 유뱅크 자매와 함께 영국 런던의 선도적인 국제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홀런드 장로는 국제단체, 정부, 종교단체에게 세계 난민을 돌보는 일에서 신체적인 필요사항은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선단체들이 많은 난민 희생자들에게 필요한 재정 지원, 의료, 기타 신체적 필요사항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적, 정서적 필요사항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넬슨 박사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심장 전문 외과 의사로 근무했던 유타 대학교 흉부외과는 만찬을 개최하여 러셀 넬슨 회장과 2005년에 사망한 그의 첫 번째 아내 댄체를 새로운 총장 지명 명예석자 교수로 예우했습니다. 저는 유타 대학교의 끊임없는 연구 활동이 이 위대한 기관에 이바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프리카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괄목할 만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1988년에 첫 번째 스테이크가 창설된 이후 30여 년이 된 지난 6월 서아프리카에서 100번째 스테이크인 나이지리아 라고스 오조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의 100번째 스테이크가 창설되기 전 한 달에 걸쳐 다양한 활동과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12사도 정원의 디어드 어프 우트로프 장로는 7월에 그의 조국인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우트로프 장로는 미국 유타주 상원 의원 오린 해치와 동행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우트로프 장로는 난민들을 돌보는 독일을 지원하는 교회의 노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해치 상원 의원과 함께 과거의 잭슨 하우젠 수용소였던 오라니엔부르크 소재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헌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과테말라 후기 성도들은 푸에고 화산 폭발의 여파 속에서도 그들을 감싸주는 위안의 손길을 느낍니다.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자 레이나 아부르토 자매와 본부 초등회장단 제1보자 리사엘 하크니스 자매는 8월 하순에 에스쿠인틀라 지역의 교회 집회소를 임시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을 방문했습니다. 9월부터 유타주와 아이다호주 지역의 모든 선교사는 이메일로 선교사 부름장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부름장을 개봉했던 제 첫 번째 누나는 그것을 받기까지 3주가 걸렸고 받은 지 3시간 후에 그것을 개봉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로 이 방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2사도인 레스번드 장로가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7월에 메이저리그 구단이 주최하는 에인절스와 함께하는 몰몬의 밤 연례 행사인 경기에서 기념시구를 했습니다. 새롭고 근사하게 변모한 서부 개척 대이동의 상징물입니다. 하지만 대평원을 횡단하려는 후기 성도들에게 이 도시가 어떻게 안식처를 제공했는지에 관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를 흐르는 거대한 미시시피 강에 인접한 게이트웨이 아치는 반세기 동안 미국 서부의 역사적인 확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용기 있게 아치의 꼭대기에 도달한 방문자들은 뛰어난 풍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치 미친 지하에서의 여행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재설계와 수리가 완료되어 이제 게이트웨이 아치 박물관을 재개장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새로운 박물관에서 다양한 수준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박물관에서는 식민지 시절부터 게이트웨이 아치가 건립될 때까지 세인트루이스 역사를 기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을 몰아내던 시절인 1800년대 중반에 이 도시에 있었던 교회 회원들을 환영했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몰몬교와 미주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근절령과 릴번 보그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였죠. 그러다가 그 내용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일은 이곳 미주리주 동부 지역과 세인트루이스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으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미시시피 강 변에 있는 몰몬 트레일입니다. 22,000명의 몰몬들이 이 길을 따라 유타주로 향했습니다. 이민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들은 증기선을 바꿔 타려고 세인트루이스를 안식처로 삼아 수시간, 수개월, 수년간 머물렀죠. 새로운 박물관 개발 계획에 따라 밥과 톰은 몰몬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어 전시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을 재단장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제껏 전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1949년 지역신문은 3,4천 명에 이르는 몰몬들이 브리튼에서 이 도시로 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비어있던 감리교회를 임대해서 1857년까지 예배를 보았습니다. 소중한 유물과 더불어 세인트루이스 후기 성도의 여러 면모를 보여주는 다양한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장엄한 광경을 보여주는 대형 화면을 박물관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탐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교회의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결코 그 많은 수의 엑스트라들과 마찰을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이 아주 잘 진행되었어요. 저는 세인트루이스 시민으로서 마침내 몰몬들의 이야기와 세인트루이스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박물관과 아치는 박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고 종교적 자유를 인식하게 해주었으며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준 세인트루이스와 그 시민들의 선함을 길이 상징하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10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월드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려면 몰몬뉴스룸.org를 방문하십시오.